예,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에는 이제 FMC 회의도 있었고, 마이크론 실적도 있었고,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것보다 삼성전자가 거의 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. 이번 주는 공매도와 상호 관세 결정이 임박한 그런 시기고, 또 여기에 국내 정치적인 변수까지 있어서 증시가 이제 평범하게 흘러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대규모 선물 매수, 현물 매수 동시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, 다만 이제 지수는 괜찮은데 투자자들이 체감적으로는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죠. 뭐 제약주를 비롯해서 코스닥 대형주들이 부진했고, 또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. 우선 해외 쪽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뭐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미국은 뭐 겨우 올라가는,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로 됐고,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했어요.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인도 다음으로 강하게 올라갔거든요.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대형주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제일 많이 빠지는, 그러니까 극과 극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죠.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.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 그런 상황이었고, 뭐 미국의 이제 종목들도 보면 미국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미국도 올라가는 종목 빠지는 종목 좀 차이가 났는데, 반도체가 좀 부진했고, 그다음에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에너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어쨌든 지난주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 지수가 거의 뭐 보합 정도나 다름없었잖아요. 근데 이제 투자들이 자신 있게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게 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장 전망을 딱 놓고 봤더니 F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성장 전망을 1.7%. 근데 하필이면 1.7은 미국 증시가 가장 안 좋은 두 번째로 안 좋은.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하락할 때 성장률이 하락할 때, 그러니까 성장률에 따라서 주식시장 반응이 있잖아요.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0.1에서 1%, 그러니까 1% 이하로 성장할 때가 가장 안 좋고, 두 번째로 안 좋은 단계가 1.1에서 2%. 근데 미국의 올해 예상되는 성장 전망이 1.7이잖아요.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면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하기는 어려운데,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좀 어정쩡하게,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, 일부 증권사들은 전망치를 하향하는, 미국 연말 전망치를 하향하는 곳이 세 곳이나 나왔습니다. 야데니, 골드만삭스, 그 다음에 RBC 이런 데서 6,400, 6,200, 6,200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향했는데, 아직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데가 조금 더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 주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하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심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무난하게 지나가는지, 아니면 뭐 한 세 곳 정도 추가적으로 하향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게, 미국이 52주 신고가, 그러니까 52주 중에서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10% 빠진 순서대로 쭉 봤더니, 속도를 봤더니 역대 12위. 네,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.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빠르기로,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% 하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50일도 정도도 안 걸려서 역대 대략적으로 볼 때 한 12위권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. 또 이렇게 되는 이면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주식을 팔아요.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들이니까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뭐 이런 거죠. 근데 우리나라는 뭐 꿋꿋하게 미국 주식 사고 있다고 하고 있고, 그런데 이제 큰 자금 굴리는 뭐 유럽계라든가 이런 데서는, 또 아시아계 자금에서는 미국 주식을 판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한 16조 달러 정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매도 규모로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, 뭐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파르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오판이다, 이런 주장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면 그 나라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, 그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. 그래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압박해 봐야 그 나라의 어떤 부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에도 별로 안 좋은.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주식시장이 올라가줘야
가계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이기 때문에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상호 관세를 마무리되면서 빠르게 어떤 증시 부양책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일단 차트, 코스피 지수의 어떤 차트를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.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한 2주 됐나요? 제가 2월 말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거의 여력이 별로 없어서 선물 매수로 바뀌게 되면서 수급이 바뀔 수 있어서 이 케이스를 기억해 둬야 된다고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도 1월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피크로 치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바뀌었을 때, 그러니까 매도 치고 바뀌었을 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때하고 비슷하게 가는지 한번 보자. 근데 일단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이 보이죠. 예,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시황글 올린 거 보면 2월 28일인데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는데 이제는 더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건 3월 5일 시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CT에서 반도체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다.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대규모로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런 시기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, 그래서 낙폭이 제법 컸던 대형주들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뭐 이제 하여튼 이걸 제가 이제 뭐 잘 맞췄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제가 뭐 맞춰서 자랑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저는.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를 항상 머릿속에 담아 두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려드렸던 그래프,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이만큼에서 올라간 거를 그만큼 이제 치고 내려오면,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구간만큼 더 매도를 더 해버렸잖아요. 그러면 더 매도 이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니까 그렇고, 하여튼 더 이상 매도 치기 어려운 단계가 나중에 또 오거나, 또는 반대로 매수를 더하기 어려운 단계가 되면 반대로 경계를 해야겠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패턴을 좀 기억을 했다가 이쯤 되면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경계하겠는데, 또 이쯤 되면 빠지긴 했는데 이쯤 됐을 때 좀 돌아설 것 같은데,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거를 나중에는 또 기억을 해두시면, 이런 패턴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선 지난주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. 정말 많이 샀어요.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이니까 5거래일 동안에 2조 7천억 원이면 하루 평균 5천억 원 넘게 매수한 거잖아요. 보통 지수 곱하기 억, 그러니까 지금 2,700포인트로 넉넉하게 잡고 그럼 2,700억 넘게 사면 굉장히 많이 산 거로 보거든요. 근데 그 이상 샀으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했다. 그런데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2조 4천억 원이에요. 그러니까 두 종목의 매수의 90%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어서 산 게 아니에요.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매력을 느끼고 컴백했다라는, 물론 이제 먼저 이 종목부터 사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건 제가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, 그래서 이후의 미션은 뭐냐면 순매수 규모는 조금 줄어들어도 상관없는데 매수 업종이 확산돼야 된다. 전기전자, 자동차, 철강화학, 금융, 이 중에서 최소 4개 이상. 근데 이제 일단 전차 쪽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근데 뭐 금융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, 대체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들,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분위기다.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안 된 거죠. 그래서 그냥 반도체만 좋은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근데 지난주에 보면 우리나라가 좀 매수가 좀 특이했어요. 그러니까 대만도 대량으로 팔았거든요. 근데 대만도 보면 TSMC 주가는 또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,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, 그러니까 작년에 상대적으로 좀 또 덜 올랐던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건가? 이렇게 보여지죠.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어떤 고비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주말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급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한다.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가 진짜 HBM 만들어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좀 가져오나?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초에도 외국인들 기조가 이어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국내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종목들은 뭐 코스닥에서는 단연 반도체가 강했죠. 그리고 엔터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, 잘 보시면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고 하락한 업종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반도체 정도 갖고 있지 않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
예, 그런 장이었고,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또 올라간 업종이 더 많았어요. 그러니까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고, 이제 삼성전자가 12.8% 올라가는데,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주간 상승폭으로는 두 번째, 예, 주간 상승폭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거였어요. 2010년 이후로만 놓고 볼 때. 삼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,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죠. 저기 이제 일본 신일본 제철 지분 매각하고 그걸로 뭐 활용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고,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, 미국에서도 금융주 강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더 선전하는, 예,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. 자, 이번 주에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보면 해외 쪽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이 됐죠.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발언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유지할 건데,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. 정책 때문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멘트를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 자체가, 금리 두 번 내릴 수 있는 거 맞나? 이렇게 또, 그리고 내리게 된다라면 경기 때문인가? 인플레이션 완화 때문인가? 이런 거에 투자들이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, 또 이번 주에 이제 28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2월 PC, 그러니까 CPI나 PPI보다 PC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PC가 나옵니다.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살짝 걱정하던 게 좀 우려가 됐는데, 이게 여기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관세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겁나는 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. 일단 예상치가 2.4, 전월비는 0.2 정도 예상하는데 PC 지표 어떻게 나오느냐.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호 관세가 임박한 거잖아요. 4월 2일까지 각 나라별로 이제 어떻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. 그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이건 두 가지가 돼요. 하나는 본격적으로 진짜 관세 뉴스가 올라오는구나라는 게 있는 거고, 조금 길게 보면 트럼프가 이거 다음으로 바로 감세를 비롯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또 들고 올 거거든요. 그래서 흔들리면 아마 그 다음에는 관세로 어떻게 시장을 달래기보다는, 관세는 아마 협상용이니까 좀 완화하고 그런 뉴스가 반복될 거라서 어선할 것 같고, 그러니까 미국은 다음에 아마 감세, 예,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이슈로 시장을 돌리는, 예, 그런 시도가 나올 건데, 그건 뭐 나중 문제니까 일단 상호 관세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 코스닥의 제약주 또는 뭐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, 방산주,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리고,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 시소가 나타났잖아요.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는지 이걸 또 이제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일단 지난주에 뭐 수평 맞추려면 아직 멀긴 한데,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지면서 그걸로 어느 정도의 이제 시소 게임이 마무리가 된 건지, 아니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가는지, 일단은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경계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그 종목들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, 지금부터는. 예, 빠지는 속도가 좀 둔해지거나 안 빠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계속해서 이제 시소 게임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되게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, 이제 저희 여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반영되는지,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난주 계속 하락 종목이 많아서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종목별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, 낙폭주가 가느냐,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더 치고 가느냐. 근데 어쨌든, 좀 상승 시도할 때 한두 업종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이외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국내는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결정이 날지는 제가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상으로는 확인이 안 됐는데, 이번 주 유력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어떤 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, 그래서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되는 쪽으로 갈 거냐. 그러면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 다음 판은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럴 가능성으로 무게를 둔다라면 주식시장은 이제 또 올라가는 재료가 될 것이고, 그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면 금융시장 이제 불안으로 가게 될 건데, 과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4년, 예, 그때 이제 탄핵 당시에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입니다. 저때 이제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됐고, 그 다음 거래일에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,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. 이런 경로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,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약간의 매물 소화한 다음에 더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
2014년 당시에 이제 기각이 됐죠. 당일날 2.7% 빠지고 다음 주엔 올라가는데 한 달, 두 달 후 봤더니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. 근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인용이 됐죠. 당일날 플러스고 다음 주 1개월 후, 2개월 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,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기각과 인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가던 길 그냥 가는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그 전부터 부진했으면 일단 한 달 정도 좀 고전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, 그 전에 강했으면 그냥 가던 길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경기 부양이다라는 거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정부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추가 추경이 나오게 될 거고, 바뀌는 형태로 만약에 선거 조기 대선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경기 부양책, 이제 뭐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고,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사례는 이랬다. 근데 사례 샘플이 뭐 2개밖에 없어서 뭐 저대로 어떻게 된다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가던 길 계속 갔다,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참고로 1년 후는 두 케이스 다 많이 올랐습니다. 예, 그 결과적으로 보면.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보였다라는 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은 일단 미국 상호 관세 일주일 전, 예, 관세 관련해서 긴장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고, 또 국내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공매도 치려고 주식시장 올리는 거라고. 근데 그게 공매도 치려고 올린다고 하기에는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려고 올리기에는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이번 주에 오히려 종목들별로 올리려면 이번 주에 올리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, 있죠. 근데 어쨌든 조 흐름.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한 주에 10% 넘게 올랐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 10% 투자를 쓰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사례들 쭉 보니까 그 다음 주에 특별하게 경향성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뭐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간다, 아니면 빠진다,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그때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이 변수가 제거가 이번 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형태로 반응할지 좀 봐야 되는데, 일단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불확실성 제거되는 쪽으로 일단 주식시장이 반응할 거다, 이렇게도 예측은 하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, 제가 앞서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됐을 때 얼마의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.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10%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보유 가치가 20조 원이 올라가요. 그리고 하이닉스가 10% 올라가면 9조 6천억 정도가 올라가는,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, 그러니까 두 종목이 10% 올라가면 30조 원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얻게 되는 영업이익 감안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어떤 평가이익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기죠.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저게 10% 올라봐야 외국인들 4천억밖에 못 벌어요. 삼성바이오 10% 올라가도 1조 원밖에 안 되고, 현대차 10% 올라가 봐야 1조 8천억밖에 안 되고, 이게 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최대치로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외국인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. 자기네들이 지분이 50% 넘게 있는 종목들이니까.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냥,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수박 장세라고, 그러니까 참깨 장사, 수박 장세 있는데, 참깨 여러 번 굴려서 수익 내려고 하는 자잘한 장세가 있고, 한 번 크게 굴려서 크게 먹는 장세가 있는데,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저쪽으로 보는 것 같은데, 주말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락, 그 상황을 과연 이겨내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지,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추후에 이제 이 부분 좀 잘 보고, 만약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. 예, 이건 뭐 그때그때 상황 만들어질 때마다 내용은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,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